1947 보스턴 주역분들을 바로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 보스턴의 강재규 감독님과 배우 하정우 씨, 임시완 씨, 김상호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하정우 씨와 임시완 씨, 김상호 씨, 그리고 강재규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우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스턴 1947의 홍기정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시완 씨. 안녕하세요. 보스턴 1947 보스턴에서 서윤복 역을 맡은 임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호 씨. 반갑습니다. 1947 보스턴에서 백남현 역할을 맡은 김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1947 보스턴에서 연출을 맡은 강재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네 분 인사만 했을 뿐인데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1947 보스턴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를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토크는 1947 보스턴 국가대표 출전 토크입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1947 보스턴 관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바로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1947 보스턴은 한국 블록버스터의 시초를 마련한 첩보 액션 영화 쉬리, 그리고 역대 두 번째 천만 영화이자 한국 전쟁 영화의 대표작 태극기 휘날리며를 연출한 한국 영화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강재규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감독님,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는 소감 어떠십니까? 예,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많이 됩니다. 특히 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영화계나 그리고 콘텐츠 업계 전체에 내외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또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계를 이끄는 대표 감독님으로서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도 느껴집니다. 자, 1947년이라는 시대적 배경부터 마라톤이라는 이 스포츠에 대한 고증까지 제작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제작하시면서 감독님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세 분의 얘기를 사실에 가장 근접해서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 때도 가급적이면은 픽션을 좀 최소화하고 실제 이야기를 충실히 담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영화가 마라톤 영화니까 마라톤에 좀 집중하자. 그래서 과연 어떻게 마라톤 42.19를 어떻게 보여주고 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우리 마라톤을 또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시나리오 단계나 촬영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 임시완 배우가 결국은 서윤복 역할의 마라토너를 역을 맡았는데, 이 서윤복 선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 임시완 배우를 어떻게 하면 서윤복화할까, 그리고 진짜 마라톤으로 어떻게 만들까. 결국은 우리 임시완 씨를 통해서 서윤복을 볼 것이고 또 마라톤을 즐기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영화의 집중도, 이 영화에 동화돼서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시완 배우를
좀 마라톤 진짜 마라톤 선수로 만드는 그런 일에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작보고의 이름이 1947 보스턴 마라톤 출정식 제작보고인데 지금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우리 마라톤 대회를 앞둔 출정식 같은 지금 느낌이 듭니다. 우리 지금 선수분들 약간 긴장한 표정인데요. 잠시 후에 그 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바로 국가대표 배우입니다. 자, 이번 작품 국가대표 인물들을 연기하기 위한 정말 국가대표 배우분들이 한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 대표 대체 불가한 배우들이죠. 우리 하정우 씨, 임시완 씨, 그리고 충무로 대표 신스텔러 우리 김상호 씨가 만났습니다. 먼저 하정우 씨 이 작품 선택한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드라마가 주는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시나리오, 이 영화를 접하기 전까지는 손기정 선생님이야 워낙 민족의 영웅이시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의 상황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여정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였고 또 물론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강재유 감독님에 대한 어떤 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의 힘과 감독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임시완 씨는 실제로 러닝크루로 활동할 만큼 달리기에 애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드라마에서도 또 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 마라톤을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하게 된 소감 어때요? 제가 달리기 육상 선수로서 작품에 임했던 적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달리기를 접한 건 1947 보스턴 영화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라톤을 처음 접하게 되고 마라톤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까지 쭉 러닝크루에 가입을 해서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 자체가 그래서 저한테는 또 특별한 영화기도 한 게 제 일상에 연기 활동을 주로 하느라 없었던 취미 생활도 건강한 취미 생활도 생기게끔 만들어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영화로 다가옵니다. 뛰는 거, 마라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데뷔 때부터 봤는데 원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훨씬 더 여유가. 지금 여유는 없어요. 여유 없어요? 너무 바빠서 촬영이 막 정신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건 마라톤 덕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김상호 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1947 보스턴 선택하셨는지, 연기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당한 거 조금 좋았습니다. 익숙한 감독님 계시고 하정우 배우가 있고 임시완 씨가 있고 여러 좋은 배우들이 계셔서 대외적으로는 되게 반가웠고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부분이 제가 맡은 역할 중에 대사 두 줄, 세 줄이 저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대사가 뭐였냐면 우리가 대회 나가기 전에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때 이제 저기 선수들이랑 저랑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거기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지금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나라가 없다가 다시 나라가 생긴 그 일상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훅 들어가면서 저는 거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그 대사가 우리 김상호 씨의 마음을 움직였군요. 저희도 궁금한데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최초의 국가대표 실화입니다. 자, 이번 작품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서윤복, 남승용 선수와 그리고 감독을 맡았던 손기정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감독님,
실제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 송구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남정영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꽤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일장기, 화보로 일장기를 가리고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육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러다 광복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첫 국제대회인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46년도에 1년 전에 서윤복이라는 시내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훈련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여정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을 그려가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감독님께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이 시나리오를 제가 처음 접하고 그리고 또 연출을 할 때도 늘 느꼈던 감정들이 있는데요. 참 우리가 그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당연히 비교해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과거 그 시대에는 정말 광복 이후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선수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배고픔이 가장 큰 적이 됐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 위에서 뭔가 마라톤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국가나 어떤 단체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친탁찬탁 그런 독립정부가 세워지기 전 굉장히 혼란한 그 시기에 정말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원대한 꿈을 한번 펼쳐보자는 이런 꿈을 가진 이 새 마라토너의 그러한 도전, 열정,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의 그 시대 정신이 지금 우리 굉장히 힘들게 또 지금 살고 계신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또 관객들에게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또 울림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그때를 제대로 돌이켜 봤을 때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1947 보스턴에 대해서 다채로운 관전 포인트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토크로 넘어가기 앞서서 1947 보스턴 국가대표팀 명단 공개 영상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들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 대회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크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는 1947 보스턴 선수 입장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는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스틸과 함께 한 분씩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손기정, 처음 만나볼 인물 1947년 보스턴의 기적을 이끄는 마라톤의 전설 손기정입니다. 저 스틸을 딱 보니까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I'm happy, I'm MC. And you? And you, and you. You? My? I'm runner. Yeah. You feel? Feel good. You feel good. Yeah, thank Happy? you. I'm happy. Yeah.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진짜 I'm happy, I'm runner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I'm runner라는 건 굉장히 리스펙할 수 있는 뛰는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걷는 사람에서 뛰는 사람이 되셨는데 해동호 씨, 이 인물 소개 좀 해주시죠. 근데 실제로 뛰진 않았었어요. 저는 감독 역할이어서 자전거를 좀 탔습니다. 네. 송기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을 따셨는데 그거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일장기를 가렸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히 탄압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러면서 이제 서윤복 선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되고 자기가 못다 이룬 그 꿈을 이제 서윤복 선수를 통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뭔가 다시 그 꿈을 이루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굉장히 끝고맺음이 굉장히 강하시고 굉장히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큰 분이시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촬영 전에 이게 실존 인물이다 보니까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기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 대사 한마디 한마디 뱉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늘 그분 송기정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서 촬영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과 말씀을 많이 나누셨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셨나요? 일단 이 극에서 송기정 선생님이 이제 나오는 어떤 장면들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신 감독님께 굉장히 사소한 것도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실제 성격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보내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매번 촬영을 할 때마다 감독님께서 굉장히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우 씨와 강재규 감독님이 함께 만들어낸 송기정 캐릭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국가대표 선수 서윤복 선수입니다. 스틸 공개합니다. 지금 이분이 러너시네요. 지금 보니까 정말 지금 뛰는 이 손동작부터 눈빛까지 완벽하게 제2의 손기정을 꿈꾸는 인물이죠. 자, 임시완 씨 서윤복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서윤복 선수는 어려서부터 손기정 선수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늘 달리기에 재능도 있었고 달리기를 좋아했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쉽사리 달리기 마라토너가 되는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로 손기정 선수께서 이 마라토너로 키워주셔서 그래서 그 좋은 기회로 보스턴 대회에 출전하게 된 거죠. 근데 최초로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까지 참가하게 된 그런 대단한 마라토너입니다. 네, 역시나 또 실존 인물입니다. 이 마라톤이 흔히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I'm runner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분의 자신과의 싸움을 늘 하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건데 실존 인물 서윤복 선수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임시완 씨? 제가 제일 크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은 이게 실제 인물 서윤복 선생님께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 작품을 할 때 비록 작품일지라도 이 작품에 임하는 동안만큼은 저 역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그 정말 국가대표분들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적어도 이 작품을 임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국가를 대표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자. 그렇게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했습니다. 임시완 씨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감독님으로서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뿌듯합니다. 극 속에서 감독이셨잖아요. 네. 우리 서윤복 선수.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라톤 대회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임시완 배우가 뛰는 걸 보고서 굉장히 놀라웠었던 기억이 나서 그냥 정말 마라토너 같았었어요. 지금 막 떠오르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 멋집니다, 정말. 예.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재정 보증인 백남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공개합니다. 웃는 모습이 정말 멋지죠? 예. 자, 앞서 소개한 인물들에 비해서 저희들은 좀 낯선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재정 보증인 백남현, 어떤 인물인가요? 재정 보증인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그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어서 너네들이 여기 대회를 출전을 하려면은 일정한 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은 너네들이 보스턴 가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불법 체류할 수도 있으니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돈을 이제 보증해준 사람이죠, 백남현. 엄청난 역할이네요. 예. 그리고 생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분은 마라토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싸움 동안에 저는 이제 일상과의 싸움을 해서 돈을 벌었죠. 그 돈으로 제 조국의 마라토너를 재정 보증인해서 뛰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인데 예. 그야말로 국가대표팀의 뭐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었는데요. 백남현은 실존 인물이지만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김성호 씨? 네. 예. 저기 실존 인물이셨고 그리고 보스턴 1947 보스턴 마라톤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진행을 잘 하셨던 분인 건 사실이고 또 그만큼에 대한 그 자료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기를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무섭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실존 인물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김성호 씨의 저 미소 한 번에 정말 모든 걸 맡기고 싶은 정말 보증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47년 보스턴 마라톤을 함께한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 토크로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을 1947년 보스턴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1947 보스턴 한 걸음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세 번째 토크는 1947 보스턴 연습일지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는 비하인드 스틸을 통해서 영화 촬영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스틸 만나봅니다. 자, 송기정, 서윤복 선수 사진과 그리고 하정우 씨, 임시완 씨 사진이 지금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스틸을 보니까 왜 이분들이 캐스팅이 됐는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지만 또 그래도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인물과 어떤 점이 싱크로율이 높았는지 감독님 좀 여쭤볼게요. 이분들을 캐스팅하신 이유. 제가 임시완 씨가 저희들이 이제 임시완 씨 나오기 전 장면들이 먼저 촬영돼서 촬영을 진행 중이었고 임시완 씨는 촬영이 한 15%쯤 진행되었을 때 합류를 하셨는데 저 많이 그날을 기다렸죠. 그런데 첫 촬영을 하는데 우리 육상부학부에 합류해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선수가 자기 소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첫 프레임에 딱 잡혔을 때 저도 모르게 서윤복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그냥 혼자서 중얼거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이미지 속에서 안고 있었던 서윤복과 모니터를 통해서 본 서윤복에서 온 그 일체감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소름이 약간 돋을 정도로 굉장히 짜릿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정우 배우는 촬영 당시에도 뭐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셔도 아마 굉장히 이 전체적인 외모나 느낌이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촬영하면서도 현장에서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편집할 때 이제 여러 이제 한 장면들을 또 보고 반복해서 보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 작품 준비하면서 송기정 선생님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 가지 자료,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의 어투, 걸음걸이, 행동, 성품,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편집실에서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정말로 송기정이 되고 서윤복이 되는 데에 정말 본신의 힘을 기울였구나. 굉장한 노력을 했구나. 그렇게 참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배우분들은 본인들이 우리 실존했던 선수들과 어떤 싱크로율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여쭤볼게요. 하정우 씨 어떻습니까? 송기정 선생님과 뭐 감독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스태프분들이나 제작진에서 송기정 선생님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진짜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 선생님께서 저처럼 얼굴이 좀 크신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먼저 가니까 왠지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랑 고향이 또 비슷하셔서 송기정 선생님께서 그런 거라도 기대면서 계속 송기정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서 작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 외향적인 것도 외향적인 건데 참 희한하게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러면 또 닮아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네. 임시완 씨는 어땠나요? 서윤복 선수와 싱크로율. 네, 저는 그러니까 외적으로서 싱크로율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할지언정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적어도 제가 이 마라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싱크로율이 높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정말 외모부터 성격까지 싱크로율 200% 저격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어서 다음 스텝 만나봅니다. Where입니다. 자, 1947 보스톤은 서울, 인천, 대전, 제천, 천안, 광주, 목포 등 국내뿐만 아니라요, 호주 멜버른, 질롱, 그리고 발라렛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촬영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실제 영화 속 배경은 서울과 보스톤인데 이렇게 전국 각지를 비롯해서 해외 로켓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하신 이유 좀 여쭐게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1947년도 서울을 어떻게 또 보여주고 재현할 것인가, 또 하나는 1947년 보스턴을 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종찰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특정 시대를 재현해놓은 오픈세트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연도인 1947년도를 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1947년도 뭐 무학교의 고개라든지 우리 육상 불학부라든지 송미정 선생의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부합되는 장소들을 찾다 보니까 뭐 전국 각지를 다 누비게 되었고, 그 중에서 참 운 좋게도 뭐 제천,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목포 이런 등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와 부합되는 장소들을 찾게 됐고, 물론 미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고 CG가 결합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긴 했지만 비교적 만족스럽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1947년 보스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보스턴을 먼저 갔습니다. 보스턴을 먼저 갔는데 당연히 거기에 마라톤 코스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보스턴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 일부라도 촬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너무 현대화돼서 도무지 어떻게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그리고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전 세계를 다 헌팅 리스트에 올려서 저희 헌팅 팀들이 직접 가서
헌팅하고 찾아봤는데 그 결과 노력의 결과 결국 호주 멜버른을 중심으로 해서 멜버른 근처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라데시라든지 실롱, 그다음에 밴디고 이런 지역들이 정말로 야 이게 어떻게 1947년 보스턴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던 보스턴의 여러 가지 건축 양식 그 외에도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한 번 느낀 게 왜 이 도시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영화를 지원해 주는가? 왜냐하면 도시 전체를 통제해서 찍었기 때문에 역시 한류의 힘이었습니다. 다들 한국 우리 컨텐츠들을 좋아하고 한국 영화 사랑하고 그래서 시공무원 많은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깃들었는지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네요. 자, 하정우 씨. 정말 많은 분들이 하정우 씨는 언제 국내에 계시나?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화상에서 정말 다양한 곳에 계셨어요. 이번에도 다양한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떠오르세요? 일단 멜버른 처음 갔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아까 감독님께서 언급하셨던 저희가 그 대회 장면을 찍었던 그 인근 지역, 차로 한 2-3시간 정도 거리인 그 정도의 거리가 있는 작은 도시들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었는데 처음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마치 정말 우리 이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위해서 지어진 거대 세트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었고 굉장히 즐겁게 그 안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정우 씨도 놀란 그곳의 모습은 이제 관객들이 만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다채로운 로케이션으로 완성된 1947 보스턴의 영상미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스텝 만나봅니다. 하우입니다. 하우. 자, 배우분들이 과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실존 인물로 완벽 변신하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임시한 씨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마라토너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한 씨가 체지방도를 6%대로 낮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야말로 서윤복 선수로 완벽 변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마라톤을 처음 접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영화를 찍기 한 2달 전 정도부터 코치님이랑 계속 훈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력적으로도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비슷하게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외적으로도 마라토너의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단이랑 운동 같이 겸하면서 촬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달리는 씬이었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식단과 운동을 병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막 원체 몸이 좋았다면 조금 더 고생을 덜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막 운동을 평상시에 막 대단히 많이 하고 그런 성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촬영 중간중간 사이사이 틈틈이 계속 조금씩 운동을 계속해서 그 운동이 근육이 좀 쫀쫀하게 있는 상태로 보이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훈련을 받는 동안에 계속해서 몸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체지방 6%는 인생이 처음으로 한번 봤어요. 내 몸에 저는 볼 수 없는 6%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걸 보고서 저도 좀 많이 신기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다시는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또 기회가 되면 또 볼 수 있는 수 아닙니까? 정말 그 6%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고생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자신은 없지만 또 언젠가 마라톤 영화가 또 생기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도전은 해보긴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정우 씨 보신 적 있으세요? 6%. 없습니다. 예. 김상우 씨? 30, 40%. 아니, 뭐또 그렇게 디테일하게. 예. 자, 김상우 씨 마이크 드신 김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우 씨가 연기한 백라면은 국가대표팀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긴 영어 대사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 연기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영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빨리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해서 한글을 공용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만국 공통어로. 네. 일상에서 이렇게 통역하는 건 괜찮았는데 하정우 씨가 저기 길게 얘기하는 걸 통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정우가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고 있으면 옆에서 울음이 굴굴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한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울분도 해야 되고 공부한 거 기억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해서 예, 그때 지은 장면이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그때 좀 그랬어요. 영어를 우리가 빨리 한글을 세계 공용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시나요? 저기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네, 앞에 앉아 계시는 김상호 환자입니다. 아, 김상호 씨. 예.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그 진짜 백남현이라는 인물은 미국에서, 그쵸, 보스턴이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영어를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또 영어를 또 우리 김상호 씨가 어떻게 표현을 해내셨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정우 씨도 사실 감독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뛰는 건 임시완 씨가 다 했다. 나는 자전거를 많이 탔다 그랬는데 옆에서 또 응원하는 씬을 많이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뛰는 임시완 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정말 그 임시완 배우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촬영을 앞두고 정말 선수들이 받는 트레이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촬영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 트레이닝을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카메라 뭐 이제 셋업 변화하는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도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대회 장면을 찍을 때 정말 배우가 뛰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고 경험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를 타고 옆에서 같이 달려오는 하정우 씨를 봤을 때 임시완 씨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냥 마땅히 제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 그런 거는 안 들었고, 그냥 PT를 받을 때 운동을 할 때 그때를 좀 연상을 해보긴 했었어요. 보통 이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막 하나 더 막 이렇게 할 때 네네네 그게 사실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냐면 이게 마음속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만 실제로 발현되는 거는 거의 그 단어 하나가 거의 뇌를 긁을 정도의 그런 자극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게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그때 극한으로 갔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그걸 좀 반영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1947년도의 자전거기 때문에 안장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가 된 이렇게 해서. 자전거로 생각했다면은 뭔가 내가 앞질렀다. 나는 보충심이 있었다 자전거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속이 우려되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 당시 자전거까지도 고증에 의해서 그 당시의 자전거를 사용해서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렇죠. 대단합니다. 딱딱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일지 토크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이 작품을 위해서 어떤 혼신을 다했는지가 느껴지는 대답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 사실 실화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긴 한데 이제 강재일 감독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저 배성우 배우가 아직도 그 예고편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반 작업할 때 또 많이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갖고 있는 예비 관객들한테 보스턴을 꼭 봐야 하는 이유 혹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혹시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또 하정우 배우한테도 이번 여름 성수기 때 한번 또 도전을 하셨다가 기대보다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셨는데 추석 때도 또 한번 도전을 나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느꼈던 그 영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점들도 막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좀 그런 부담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여름 성수기 때보다 이번 보스턴이 좀 더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씨부터. 네. 네,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물론 다들 기대를 저희 내부적으로 기대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뭐 제 영화의 인생에 있어서 뭐 처음 맛보는 것도 아니고 그 쓴 고배를 마신 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스리고 또 그것을 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더 그런 확률을 높이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고요. 이번 보스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가 굉장히 센 정말 저에게는 그 송기정 선생님의 역할을 맡았던 것만으로 굉장히 영광이었고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웅장해지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석 때 그런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느꼈던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관객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돼서 좋은 작품으로 또 기억에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강력한 드라마라는 강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강지규 감독님. 네, 우리 배성우 씨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상황을 접하고 후반 작업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버겁고 힘든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주변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근데 저도 작업을 계속 해 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지점은, 이것은 1947년도에 우리 송기정, 남성용, 서윤복 세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고, 이 속에는 그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업적이 이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녹여져 있는데 과연 어떤 특정한 사실 때문에 어떤 특정 우리 선생님의 어떤 삶의 궤적이나 기록이 변형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도리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이 작품이 주고자 했던 이 작품이 가고자 했던 방향에 충실하게 이 작품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감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조 위에서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과거 장수상이나 민우씨 오는 날로 쉼표를 가졌다라고 표현하신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래도 강재규 감독하면 이제 은행나무 침대, 쉬리, 태극기 날며 저는 쉬리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막 뉴스에서 뭐 우리나라 영화가 타이타닉을 이겼다 막 그런 되게 나왔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다시 어쨌든 전쟁 영화는 아니지만 다시 또 대작으로 돌아오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역시 과거 연출작들만큼이나 음악이 중요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스코어는 지금도 TV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은행나무 침대 때부터 이동준 음악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이 작업하셨는지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 영화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이 되길 바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이번엔 태극기 휘날리며가 아닌 태극마크를 달고 돌아오셨는데 소감 먼저 여쭐게요. 대작으로 돌아온 소감.
사실 이 영화는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게 제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때 저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이 달린다는 거, 달리기라는 것이 저는 그냥 그전에 특별한 개념이 없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정말로 너무 매혹적이고 힘이 있고 인간의 본성에 가장 근접된 운동이 아닌가, 정말 매력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송민영 선생님의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또 책도 우연하게 또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마라톤과 달리기에 대한 이런 스포츠 영화에 대한 관심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장원석 대표가 시나리오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때가 201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보니까 1947 보스턴이라는 시나리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니까 지금 현재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가슴이 되게 설레었고 뛰었고 벅찼고, 이게 운명인가? 나한테 이렇게 운명적으로 다가왔구나. 그래서 뭐 여지없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네. 당연히 이번에도 이동준 음악 감독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영화의 어떤 색깔, 어떤 분위기로 볼 때도 여지없이 이동준 음악 감독이 좋은 스코어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했고, 사실은 주변에서들 좀 반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첫 영화부터 단편 영화 민우씨 오는 날을 비롯해서 모든 영화들을 이동준 음악 감독과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글쎄요, 모든 작품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느낌을 관통할 수 있는 우리 음악 감독의 자기의 색깔과 능력들이, 이 능력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1947 보스턴에서도 역시 힘있고 좋은 음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에서 같이 작업했습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21세기라면 열심히 훈련해서 대회에 참가했다지만 1947년이다 보니까 그 중간 사이에 굉장히 역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백남현이라는 캐릭터가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영상을 보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애국, 우리 고국에서 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웃음도 주시고 묘한 긴장감도 주시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하시는 부분이 크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 진지함과 가벼움 사이에서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하정우 배우께는 영상 보니까 굉장히 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상이 유달리 좀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댄디하고 멋있던데 송기정에 대한 어떤 해석을 통해서 나온 의상인지 궁금합니다. 네, 김상우 씨. 예, 저기 백남 이분의 이 캐릭터의 매력은 순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저쪽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럽시다. 나를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순방향이 아니라 그 산에 살고 있는, 산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서 있는 인물이라 되게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명분을 따진다면은 저는 실리를 따지는 거죠. 그 명분 찾아서 뭐하게 명분을 반복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일단 해보자. 해보고 난 다음에 일단 무슨 방법이 생기겠지라는, 그게 또 그 시대에 나라가 없는 민족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나라의 방식이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제일 매력적인 백남현의 제일 매력적인 건 그거였습니다. 신파도 아니었고 그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엄청난 애국심도 아니었고, 하지만 그거 갖고 있는 피는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고, 그리고 저 조선에서 온 마라톤 3명을 보는 순간 울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리를 따져서 계속 나가는 그 양면을 이렇게 공유하는 걸 보고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마 그게 잘 표현되면 좀 괜찮은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지함과 가벼운 사이에서 이런 또 고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우 씨. 네. 일단 이 영화에 나온 모든 배우들의 의상들은 철저히 고증을 통해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놀라웠었어요. 이게 이렇게 멋스러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옷 디자인이나 옷 매무새가. 그래서 의상 실장님한테 재차 얘기를 했었죠. 이게 진짜 이때 시대의 옷이 맞냐 해서 라벨을 봤더니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브랜드가 이런 느낌, 이런 디자인이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의상 피팅을 했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철저히 고증을 통해서 헤어스타일이든 의상이든 철저히 고증을 통해서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뭐 특별히 제가 뭐 엣지를 준 건 없습니다. 뭐 본인은 이제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했겠지만 의상에 있어서는 고증에 의해서 준비된 의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영화가 좀 일찍 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개봉한다고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결국 올해 추석으로 좀 개봉하기로 됐거든요. 결정됐거든요. 그 개봉까지 오는 동안 감독님은 좀 어떤 마음, 심정이셨을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천박사가 개봉일을 정했는데 그 보턴 이제 거미식과 같이 27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 나름 대작이 이제 같은 날 붙게 됐는데 뭐 후배 감독님이랑 이제 좀 치열한 경쟁하게 된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임시한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송강호, 설경구, 이병헌, 뭐 이성민 이런 형님 배우들하고 좀 인연이 깊은데 이번에도 또 두 형님과 또 찍게 됐는데 요 하정우, 김성호 배우는 어떤 형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개봉 시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희들이 촬영을 2020년 1월 31일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해 또는 그 이듬해 설쯤에는 개봉을 할 수 있을까? 그랬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닥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개봉을 연기하고 또 일부는 또 우리 배정우님과 관객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도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올 추석 때 개봉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너무 속이 탔죠. 이렇게 영화를 빨리 찍고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개봉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굉장히 참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혹독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뭐 많은 편수의 영화를 하진 않았지만 영화를 하면서 그렇게 편집실, 녹음실, DIC를 거의 뭐 너무너무 이것이 파이널입니다. 이것이 파이널입니다. 이것이 파이널입니다. 라고 했던 게 제가 뭐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객들에게 묻고 또 그분들이 또 주시는 좋은 아이디어들 또 반영해서 수정하고를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작업이 끝난 것은 지금 사실은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점은 개봉이 늦어졌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석 때 지금 개봉하는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좀 다행스럽게도 장르들이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뭐 당연히 흥행에 대한 부담은 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중한 이야기,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나 어떤 도전, 열정 이런 것들이 좀 관객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참 솔직한 대답이 아니었나 싶고 왜 강재규 감독님을 국가대표 감독님이라고 칭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임시한 씨, 이 형님들은 어떠셨나요? 네, 많은 형님들을 만났는데 네. 많은 형님 선배님들이랑 작품. 지금 김성호 씨 나의 몸을 틀었는데요. 네. 오늘 마주치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자, 그러면 지금 한 분씩 먼저 이렇게 네. 등을 돌리셨으니까 김상호 형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어땠나요? 김상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같이 일단 모든 선배님 형님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늘 좋은 기억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연기를 하면서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를 선제시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촬영과 동시에 배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들이라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볼까요? 김상원 선배님께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상원 선배님은 사실 제가 나이 차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되게 친구 같은, 그러니까 벗과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시죠? 느낌이 들어요. 어떠한 취미 생활을 같이 하거나 술 한잔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저를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들어봐 주시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나의 가치관은 이래, 너의 가치관은 그렇구나 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이네요. 벗과 같은, 오. 그냥 친구보다도 약간 더 어떤 어감상 벗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자, 너무 좋은데요?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다면 지금 김상호 씨는 모자를 다시 쓰셨고 한영우 씨는 안경을 지켜 올렸어요. 자, 하정우 형님. 씁쓸하니까. 그러니까 정우영 같은 경우는 그 촬영하면서 제가 어떤 걸 많이 봤냐면 이 형님은 선배님으로서 연기를 하실 때 이렇게 씬과 씬 사이, 촬영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어떠한 그 너무 과몰입해서 이것만 보이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들,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할 때 슛이 들어가면, 촬영을 하게 되면, 분장을 하고 나면 사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게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지나고 나면 나는 그때 최선을 다한 것 같았는데 왜 늘 뭔가 부족해 보이지? 라는 후회가 많은데, 선배님 그 정우영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그 예여 쿨다운?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쿨다운,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쿨다운이요? 쿨링다운? 약간 좀 그러니까 절제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에 들어가면 그게 좀 이렇게 끌어오른다라고 해야 되나요? 끌어오르는데 그런 체력적인 정신적인 안배를 한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체력 안배가 굉장히 탁월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계속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질로 제가 다음 촬영, 그 다음 촬영 이후로 촬영 끝나면 촬영할 때마다 다른 작품마다 씬과 씬 사이에 계속 막 저도 자주 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나무 하나만 보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지배하는 자 같은.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보시고자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되게 그런 비트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네. 사실 정우영 같은 경우는 숨만 쉬어도 뭔가 웃기기 시작하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숨만 쉬어도 웃기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너무 부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정말 남을 웃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정우 씨는 숨만 쉬어도 네, 숨 한 번만 쉬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앞두고 있는데 끝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정우 씨부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스턴 1947이라는 작품이
어떤 제가 어릴 적 갖고 있었던 꿈이 하나가 실현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003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그때 벽돌집이라는 갈비살 파는 고깃집이 있었어요. 있죠. 그때 강재규 감독님이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연출부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회식을 하시면서 막 영화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었어요. 네. 그때는 한창 오디션 보러 다니고 한창 그 강재규 감독님에 대한 어떤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크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제가 그 상호명부터 그 상황까지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 그때 그 식당에서 나오면서 나도 언젠간 배우가 돼서 강재규 감독님 영화에 참여를 해서 저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이 보스턴 1947이 저의 정말 어렸을 때 배우를 꿈꾸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그 청년 하정우가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렇죠. 작품이었고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추석 때 개봉을 하죠. 많은 또 작품들과 함께 개봉을 하는데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선택을 하시면서 극장에 와 주셔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 회식은 벽돌집이네요. 자, 임시완 씨. 저는 이 영화를 가편집본을 1년 전인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도전에 대한 기회나 열정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흐릿해진 그런 도전의식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들끓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씨. 예, 거기 실존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좋은 점은 그렇게 하셨던 게 사실이니까 드라마가 허술한 게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영화는 좀 보고 있으면은 정우가 말했던 것처럼 감독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드라마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즐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봐주시고 좋으면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강재규 감독님. 네, 저는 이번 작업하면서 굉장히 제가 아마 가장 행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배우분들, 스태프들 모시고 정말 큰 사고 없이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늘 행복하고 제가 원하는 샷들이 이렇게 얻어질 때마다 쾌감을 많이 느끼면서 행복을 많이 느끼면서 촬영했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운과 좋은 느낌들이 꼭 올 추석에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에서 잠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 진행 순서는 강재규 감독님 단독 촬영, 그리고 하종우 씨 단독 촬영, 임시완 씨 단독 촬영, 김상호 씨 단독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배우 세 분 단체 촬영. 자, 지금 서로가 서로,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선생님, 저 뛰고 싶어요.